선배님들, 제가 자전거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자전거 얼마예요? 비싼 자전거는 뭐가 좋아요? 같은 질문들이었는데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자전거 탈 때 뭔가 비싼 자전거 타면 오르막도 편하고 평속도 잘 나올 것 같아서 기변을 한창 고민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싼 자전거는 뭐가 다르고 왜 비싸지는지, 어떤 점들이 좋아서 사람들이 수천만 원씩이나 주면서 사는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입문용 하이브리드부터 기암급 자전거까지 진짜 다양한 자전거들을 타봤는데요. 오늘은 이 경험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비싼 돈 들여도 후회하지 않는 것들과 진짜 이건 쓰레기다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비싼 자전거가 가지는 반박할 수 없는 장점부터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가벼운 무게입니다. 고가의 자전거 대부분 카본 소재로 만들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자전거는 무조건 가벼우면 편해집니다. 그렇다 보니 가벼운 카본 프레임을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그게 수백만 원이나 쓸 일인가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 도대체 자전거 그거 조금 가벼워진다고 뭐가 바뀔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연구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사이클링 사이언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전거 무게가 1kg 줄어들 때마다 경사도 7%의 어필에서 약 6에서 10W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가벼운 게 아니라 기어 한 개가 더 있는 효과만큼 큰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이걸 당장 체감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르막을 오를 때 물을 가득 채운 물통을 가지고 올라갈 때랑 물통을 다 비우고 올라가면 딱 체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링 대회 보셨죠? 그런데 보면 선수들도 마지막으로 오르막 전에는 물통을 전부 다 집어던지고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선배님들 반론이 있습니다. 에이, 선수할 것도 아니고 무거워야 운동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몇몇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무거우면 운동 더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네 마실 나가거나 경치 구경 때 솔직히 뭐 무게 몇 킬로 큰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100km 넘는 장거리나 그란폰도 같은 긴 오르막 오를 때 2kg 가벼우면 이건 진짜 차이가 커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거리 그란폰도 같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기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자전거 1kg 줄이는데 막 3,400만 원 쓰는 것보다 전날 화장실 한 번 더 가고 치킨 안 먹는 게 가성비는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자전거 가벼우면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내 몸이 가벼워지는 게 더 효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돈도 아끼고 내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까 더 이득 아닐까요? 두 번째는 전자식 구동계입니다. 저는 현재 스램 레드 구동계를 사용하는데요. 무선이고 와이어도 없어요. 근데 굳이 자전거가 무선이고 전자식일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써보면 확실히 느껴집니다. 일단 전자식이 정비가 상당히 간편해요. 저도 와이어 타입 자전거를 단연간 타봐서 알지만 이거 좀 타다 보면 계속 드르륵 드르륵 소리 나고 트러블도 정말 많이 나면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진짜 개인적인 의견인데 와이어가 없으면 외관적으로 상당히 깔끔해지니까 뭔가 예뻐 보이고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변속 속도가 빠르고 가벼워진다는 것도 또 장점이죠. 여기서 좀 더 오타쿠스럽게 들어가 보면 와이어가 없잖아요. 그럼 공기 저항력 시도 줄일 수 있으니까 힘도 아끼고 속도도 더 낼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식 구동계의 장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저처럼 변속기의 트러블이나 드르륵 드르륵 소리 이런 거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굳이 변속 트러블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휠입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이 돈 생기면 뭐부터 바꿀까 물으면 무조건 휠을 추천하는데요. 사실 비싼 자전거 가격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는 부분이라 봐도 무관할 정도로 카본 휠은 비싸지만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확실해요. 실제로 알루 휠 타다가 카본 휠 타면 이건 국산 경차 타다가 독일제 세단 타는 느낌이에요. 왜냐? 승차감이나 항속이 완전 달라져요. 쉽게 말해서 페달 한 번만 굴려도 속도나 거리 자체가 달라집니다. 저도 만약 다시 자전거 바꾸라면 프레임은 신경 안 써도 카본 휠은 진짜 포기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카본 휠은 진짜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싼 돈 들이더라도 카본 휠은 꼭 추천해요. 마지막은 디자인인데요. 여러분 요즘 자전거들 종류가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로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올라운드니 에어로드니 하는 종류가
종류가 다양한데 이렇게 다양한 모양과 종류의 자전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카본을 사용하면서 성형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기역학적인 에어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새끈한 디자인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이런 에어로함이 확실하게 항속을 만들어주니까 속도 유지도 좋고 힘을 덜 들여 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알루미늄과 같은 프레임은 디자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동적인 에어로 디자인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점들 때문에 굳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이렇게 비싼 자전거가 좋다 해도 사실 자전거는 엔진이 9할입니다. 사실 저도 기안급 타보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평범한 아재들이 무게 500g 줄이려고 500만 원 더 쓰는 거 완전 비추하고 싶어요. 물론 개인마다 취향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합 나가는 선수라면 몰라도 우리 목적은 안전하게, 그리고 그란폰도 같은 장거리를 완주하고 주말에 좋은 사람들과 힐링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무게 1kg 줄어드는데 수백만 원 쓰는 것보다 로라 하나 들여서 어필 훈련 몇 번 더 해주는 게 그란폰도 완주에는 수십 배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란폰도 나가보잖아요. 그럼 오르막 오를 때 갤갤대는 기암들 사이로 평범한 자전거로 웃으며 올라갈 때 그때 그 희열, 그게 진짜 재미 아닐까요? 앞으로 이런 엔진 저와 함께 키워나가요. 저도 완전 초기화부터 이제 3점대를 지나 조금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과 그란폰도에서 함께 이야기 수다 떨며 오르막 오르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 로라를 이용한 워크아웃 훈련 방법을 영상 후반에 계속 넣고 있으니까요. 선배님들도 이거 많이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선배님들 짱짱한 허벅지 만드셔서 가볍게 그란폰도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인터벌 같은 경우는 이제 1분 인터벌 하고 1분 쉬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건데, 일단 딱 20분이에요. 20분 딱 4분 웜업하고 1분 인터벌 역치만큼 해주고 1분 쉬어주고, 이렇게 하면 약간 젖산 역치, 이렇게 하면 젖산 역치 내구성이 좀 생기기 때문에 약간 평지에서 저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필에서 이제 오버페이스만 하지 않으면 이제 지구력을 길러줄 수 있는 참 좋은 약간 워크아웃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1분 인터벌 1분 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요. 힘들어서 제 기준에는 약간 한 처음 5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거의 보통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시간 동안 1분씩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간단하게 아침에 좀 가볍게 하기 좋은 약간 운동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역치가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 좀 올려 보겠습니다. 이제 1분 딱 하고 1분 가볍게 쉬어주고 이걸 반복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쉬울 수 있는데 이제 한 중반 한 3, 4개쯤 하게 되면 진짜 다리가 묵직한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오늘 쉬는 날이라서 좀 가볍게 운동해주고 하루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 물통이 없죠. 물통이 없어서 물을 좀 마셨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이렇게 워밍업 할 때는 최대한 좀 RPM 좀 올려서 한 90에서 95 정도 올려서 이렇게 RPM 좀 풀어주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밖에 또 때마침 오늘 밖에 비가 와가지고 밖에서 못하니까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루비가 좀 제일 괜찮은 게 이 화면, 배경 화면이 전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큰 화면, 이런 모니터나 아니면 뭐 스탠바이미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활용해서 하시면 조금 더 약간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화질이 상당히 높거든요. 높아서 진짜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저도 이제 그 R200 이 로라 사면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제 2개월 구독권이 끝이 나서 아마 G프트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1분 인터벌 같은 경우는 이제 근력을 기르시려는 분들은 좀 RPM을 낮춰서 해주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저처럼 좀 가볍게 오늘 유산소성 운동으로 좀 하신다 하면 RPM을 좀 높여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ERG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저항이 바뀝니다. 자, 묵직해지죠.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근력 RPM을 낮춰서 하는 거에 비해서 이게 RPM을 높여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합니다. 편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피로도가 축적이 되니까 결코 만만한 워크아웃은 아니라는 거. 생각보다 1분이 상당히 길어. 이제 이렇게 1분 좀 적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2분 인터벌 좀 하고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 해줄 겁니다. 이제 화면 하단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노란색 내 파워의 역치 부분이고, 그리고 파란색은 회복 구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남겨갑니다. 지워갑니다. 지워. 벌써 지났네. 자, 이번에는 둥근으로 조금 파워풀하게 RPM이 조금 낮아지고요. 이제 힘으로 갑니다.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동호회 같은 데 나갔을 때 이제 로테이션 돈 느낌이랄까? 약간 그 느낌이에요. 앞에서 끌 때는 역치로 끌고 이제 뒤에서 회복, 가볍게 피 빨면서 회복 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좀 케이던스로. 넷, 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확실히 지난번에 일단 그 근력 운동을 해줘서 그런지 기어가 그렇게 무겁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딱 절반 왔습니다. 절반. 점점 묵직해집니다. 이 회복 때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굴려서 이 지금 쌓인 젖산을 최대한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신선한 혈류 공급, 이게 답입니다.
오. 이제 라스트 원. 와, 이제 심박도 역치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어우. 심박이 좀 털려서 힘으로 좀 탈게요. 와. 끝났습니다. 20분 진짜 와 지옥이다. 여러분들도 한 20분만 딱 이렇게 운동해 보시면 엄청 좋아진 걸 느끼실 거예요. 5초, 4초, 3초, 2초, 1초, 땡.